예, 진도별 기출문제입니다. 테마 24. 지금부터는 뭐가 나오냐면은 서비스를 여태까지 정부가 독점으로 했잖아요. 강제적으로. 근데 이게 분산되기 시작해요. 정부 실패한 다음에 정부가 돼 강제력 말고 가격으로. 이게 정부 기업이지. 그 다음에 제3섹터인데 정부가 만든 제3섹터가 있으니 공기업 같은 것들. 그 다음에 민간이 한 게 있어요. 민영화라든지 NGO 같은 것들. 여러 개 주체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정부가 하면 좋은 게 뭔지, 시장으로 가면 좋은 게 뭔지 장단점이 나오겠죠. 그리고 유형이 나올 거고요. 그리고 전부 다 관련 법률이 있어요. 여기서 국가직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특히 정부 파트에서. 자, 테마 25의 1섹타부터 하겠습니다. 1섹타는 정부 영역이에요. 정부 영역. 그리고 공적 일을 하는 곳이고요. 2섹타는 민간인데 사적 일이니까 우리 행정학과 관련이 없어요. 경영학 쪽일 거고요. 3섹타는 분명히 민간이야. 민간인데 공적 일을 하니까 정부가 개입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제3섹타에는 정부가 만든 제3섹타가 있어요. 이게 준정부 파트라고 그러고요. 그다음에 민간이 스스로 한 게 있겠죠. 비정부라든지 시장 파트일 텐데 얼마든지 시장도 공적 일을 하면서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겁니다. 가겠습니다. 첫 번째부터 법령이 나왔네요. 자, 방통위든 공정거래위원회든 어떤 부서 소속이야. 방송통신은 대통령 소속 기관이고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 기관이고요. 소청심사위원회는 인혁처 소속이죠. 특정 부서에 소속돼 있으면서 업무를 독자적으로 해요. 이걸 합의제 뭐라고 그래? 행정기관이라고 그래요. 합의제, 독임제가 아니고 합의제라는 건 독임제는 장이 한 명이란 소리고 합의제라는 건 위원들이 있고 합의한다는 결정을 합의해서 한다는 거고요. 이 친구들은 지가 결정하고 지가 집행합니다. 구속력도 있고요. 이걸 행정위원회라고 그래요. 네, 이런 행정위원회는 또 그 관할이 전국에 미치는 게 있어요. 중앙행정기관인 게 있어. 행정위원회가 더 넓은 개념이고 이 행정위원회 안에는 다시 뭐가 있다? 중앙행정기관인 위원회도 있어요. 그건 6가지가 있어. 방금공원 개국해가지고요. 그런 것도 나올 수 있고요. 또 위원회에는 행정위원회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자문위원회도 있어. 이거는 구속력이 없죠. 그래서 법에는 그게 행정위원회와 자문위원회, 결정의 구속력이 있는가 없는가, 집행력이 있는가 없는가 이런 것들. 1번은 틀렸습니다. 자, 행정기관 소관사무에 의해서 자문위원회가 아니야. 이거는 행정위원회니까 복수 구성원 맞고요. 그다음에 심의 의결하고 집행까지 하는 합의제 행정기관입니다. 1번 틀렸고요. 하부기관은 뭐가 있냐면요. 여기 장관이 있다면은 요 장관 밑에 차관, 실장, 차장, 국장, 과장 이렇게 내려가겠죠. 이걸 우리는 이론적으로 보조기관, 개선기관으로 배워요. 그다음에 차관보, 담당관, 심의관, 홍보관, 정책관 이런 관들이 있을 겁니다. 이걸 보좌기관, 참모로 배우죠. 이런 보조기관과 보좌기관을 합쳐가지고 우리 뭐라고 그래? 하부기관이라고 그래요. 틀렸죠? 반면에 요 중앙행정기관에 붙어 있다고 해서 부속기관, 요 중앙의 업무를 지역별로 담당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이 있어서 합쳐서 우리 뭐라고 그래? 소속기관이라고 그래요. 됐지? 부속기관과 소속기관 합쳐가지고 우리 뭐라고 그런다? 아니, 부속기관과 특별지방행정기관 합쳐가지고 소속기관, 보조기관과 보좌기관 합쳐서 하부기관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뭐가 틀렸다? 이게 틀렸죠? 어, 중앙행정기관에 소속된 기관으로서 특별지방행정기관과 부속기관은 하부기관이 아니라 소속기관이라고 그러고요. 이것도 틀렸네요. 보조기관이 개선이야. 반면에 보조하는 것은 이건 보좌기관이죠. 보조기관과 보좌기관이 다르다. 법률은 보조기관이고 보좌기관이지만 이론적으로는 얘가 개선이고 얘가 참모가 되고요. 요 안에 누가 있다? 차관, 차장, 실장, 국장, 장장장 내려갈 거 두 자들로 처관보, 담당관, 심의관, 정책관, 홍보관 이렇게 내려갈 거면 세 자입니다. 이게 틀렸고요. 부속기관 보다시피 이 중앙기관에 붙어 있죠. 붙어가지고 대국민 서비스라는 기관이 아니라 요 중앙기관을 지원하는 기관입니다. 답은 4번이 맞습니다. 자, 요런 용어도 물어봅니다. 잘 나와요, 이거. 그 다음에 내려가겠습니다. 이건 쉬운 거죠. 국무총리가 아니면 대통령이잖아요. 대통령의 방송통신위원회하고 규제개혁위원회를 애워놔야 돼요.
원래 규제개혁사무는 국무총리 사무지만 규제개혁위원회는 대통령 소속이에요. 답은 3번이고, 근데 이런 것들은 중앙행정기관이야. 그 자체가 관할권이 있고 전국에 미친 중앙행정기관이지만 규제개혁위원회는 보다시피 대국민 서비스 기관이 아니라 뭐 하는 기관이야? 이런 기관을 감시하는 기관이잖아요. 그래서 얘는 행정위원회는 맞지만 중앙행정기관은 아니에요. 둘의 공통점은 대통령 소속 기관이라는 것. 이건 공통점이지만 얘는 중앙행정기관, 얘는 그냥 행정위원회 쪽이고요. 자, 다 읽으시고, 그다음에 요 조심해야 돼. 이걸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원이나 금융통화위원회로 바꿔요. 금융위원회는 여기 소속이지만 금융통화위원회는 독자적이고요. 금융감독원도 역시 독자적이야. 정부 조직이 아니야, 걔네들은. 답은 그래서 3번이 맞습니다. 얘는 대통령 소속이다. 자, 31번입니다. 기능을 물어봤죠. 우리한테 잘 물어보는 게 기재부는 내워놔야 되겠지. 돈과 관련돼 있고 인역처가 있을 거고 행안부가 있을 겁니다. 그치? 조직과 정원 같은 건 행안부, 지방도 행안부, 인사 같은 것들은 인역처죠. 그다음에 과기부가 뭐 한다? 국가정보와 지능정보와 원자력도 과기부가 하는 거 맞습니다. 돈과 관련된 편성 지침은 기재부가 내리고요. 조심해. 공기업, 우리나라 공기업은 지금 정부기업 말하는 게 아니야. 제3섹터 기업이에요. 그지? 이런 제3섹터는 정부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행안부도 관할이 아니에요. 대신에 돈이 정부 거니까 돈의 총괄인 누가? 기재부가 공기업을 평가합니다. 그래서 공기업의 평가는 보다시피 기재부 소관의 업무입니다. 틀렸고요. 나머지 정부기관이라면 국무총리가 총괄기관인 건 맞지만 공기업은 기재부가 일단 총괄이다. 그다음에 우리는 국정홍보처가 없어요. 그 대신에 이 홍보 기능을 누가 한다? 문체부가 담당합니다. 여기다가 이제 인력처가 들어가야 되고 행안부가 들어가야 되고 물 관리 누가 한다? 환경부가 합니다. 물 관리가 지금 환경부로 일원화되었으니까 물 관리까지는 외워두십시오. 또 국가정보와 지능정보와는 과기부지만 전자정부는 행안부야. 행정부 내의 문제니까. 그래서 전자정부는 행정부, 지능정보와는 과기부. 이런 것도 나중에 또 나올 겁니다. 답은 그래서 3번이 틀렸습니다. 이런 게 나오니까 여러분 많이 어려워해요. 근데 기출문제 많이 있으니까 기출문제를 좀 꼼꼼하게 7급에도 많아요. 꼼꼼하게 보시고 그다음에 정부조직법은 꼼꼼하게 좀 살펴야 됩니다. 내려가겠습니다. 자, 32번입니다. 소속기관이죠. 답은 1번입니다. 기재부 장관에 소속해 있는 게 국관조통이야. 국세, 관세, 조달, 통계인데 이 통계를 조심해야 돼요. 이 통계청이 기재부 소속인데 이 통계청을 맨날 뭐로 바꾼다? 특허청으로 바꿔요. 옛날에 중소기업청으로도 바꾼 적도 있었는데 중소기업청은 지금 중소벤처기업부로 올라갔기 때문에 산자부에 남은 게 특허청밖에 없거든요. 특허청하고 통계청을 조심하시고 또 특허청 하나 더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유일한 중앙책임운영기관이야. 특별회계로 운영되고요. 그래서 특허청은 산자부 소속이다. 답은 틀렸습니다. 국관조통. 그다음에 행안부에 있는 게 소방청하고 경찰청이에요. 해양경찰청은 해수부에 있습니다. 소방청과 그다음에 경찰청, 소방방재청은 문재인 정부 때 있었다가 명박이형이 없애버렸어요. 소방청은 박근혜 때 부활할 건데 박근혜 정부 때 어쨌든 소방방재청이 아니라 소방청이라는 것. 그다음에 경찰청은 여기 있지만 해양경찰청은 해수부에 있다는 것. 그다음에 대통령 소속 기관으로 국가정보원 있고 감사원 있어요. 차이점이 있습니다. 국가정보원은 정부조직법이지만 감사원은 헌법이야. 그런 차이가 있고요. 국가정보원은 여기 직원들은 특정직이야. 감사원의 직원들은 일반직이에요. 물론 감사원의 위에 있는 애들은 정부직이겠지만 일반 직원은 여기는 특정직 시험 따로 보고요. 감사직렬은 우리하고 시험 같이 봅니다. 일반직 법률상 정부조직법 조직, 물론 국가정보법이 따로 있지만 정부조직법에 국가정보원을 둔다. 세부적인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그래요. 반면 감사원은 정부조직법에 규정이 없어요. 헌법에 있는 거니까. 그 다음에 국무총리는 사처가 있죠. 그지? 장관급인 국가보훈처. 이거 말고 차관급인 법제처, 인력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처가 존재하고 대통령에는 경호처가 있는데 경호처는 서비스 기관이 아니니까 중앙행정기관이라고 할 수가 없겠죠. 근데 어쨌든 처는 다섯 가지가 있지만 서비스 기관으로 처는 네 개가 있다는 것, 국무총리 소속이라는 것 보다시피 전부 다 국무총리 여기만 장관급이에요. 나머지는 차관급이야. 장관급이고 차관. 장관이라는 게 아니라 급수가 장관급이라는 소리입니다. 자, 답은 그래서 1번 틀렸습니다. 이거 여러 번 나왔습니다. 국가안전통. 이건 특허처럼 한 번 더 나올 겁니다. 왜 유일한 중앙책임운영기관이니까요. 한번 봐보시고요. 자, 내려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책임운영기관입니다. 책임운영기관. 책임운영기관은 일색타라는 게 제일 중요해요. 일색타라는 게. 일색타라는 게 제일 중요하고, 정부 조직입니다. 그 다음에 결정기관이 아니라 집행기관이고, 영국 개혁이었고요. 이게 이제 김대중 정부 때 우리나라 들어옵니다. 연도까지 막 물어보더라고요. 자, 책임운영기관은 보다시피 결정기관이 아니라 집행기관이다. 기본적으로 소속기관이고요. 그 자체가 중앙행정기관인 게 하나 있으니 특허청이야. 특허청 빼고는 전부 다 소속기관이야. 요 중앙행정기관장이 요 책임운영기관장한테 뭘 준다? 자율성을 줘. 조직, 인사, 재무에 대한 자율성을 주되 성과를 내가지고 성과를 가지고 책임을 묻는 거다. 맞는 말이고요. 일색타라는 거는 공기업도 안 되고 민영화도 안 된다는 소리예요. 그 공공성이 크기 때문에 공기업도 안 되고 민영화도 안 되니까 정부가 직접 수행한다. 맞는 말이야. 요런 조직이 잘 되기 위해서는 성과 평가가 핵심입니다. 이게 되지 않는다면은 어떻게 평가할 건데 이거를 맞는 말이죠. 그 다음 틀렸죠. 88년도에 영국에 들어왔고요. 우리는 99년도에 들어와요. 그지? 88년도에 영국의 넥스텝이라는 영국 개혁이고 미국 개혁이 아니다. 프랑스도 아니고 미국도 아니고 스웨덴도 아니고요. 영국 개혁이었고 우리는 대중형 때 들어옵니다. 답은 4번이 틀렸습니다. 여기도 관련법이 하나 있다. 어쨌든 책임운영기관은 제일 중요한 게 일색타라는 게 제일 중요해요. 내려가겠습니다. 34번입니다. 정부조직법이죠. 1번 틀렸죠. 감사원은 정부조직법이 아니라 헌법이라니까 합의제 기관인가는 논란이 좀 있어요. 근데 시험엔 합의제 기관으로 나왔어요. 일단 합의제 기관으로 정리하시고요. 감사원은 헌법기관이라는 것. 그다음에 금융위원회는 맞지만 금융감독원은 독자적 법인이야. 무자본 특수법인이고요. 정부조직법이 아닙니다. 틀렸죠. 중앙행정기관도 아니고요. 그다음에 소청심사위원회는 행정위원회는 맞는데 이거는 어디 소속이다? 인혁처 소속이에요. 인혁처 소속이고 그다음에 징계 처분을 하는 게 아니라 징계 처분을 그 구제해 주는 거야. 징계 처분은 징계위원회가 따로 있어요. 그지? 인사권자별로 따로 있고요. 따로 있고 그다음에 4번이 정답이죠. 특허청이 바로 뭐다? 우리나라의 책임운영기관, 중앙책임운영기관이야. 답이 4번입니다. 자, 이제 내려가겠습니다. 그다음에 법률이 하나 나왔죠. 책임운영기관 설치에 관한 법률이 하나 나왔습니다. 똑같이 나왔죠. 그 기관장에게 뭘 준다? 재정상 또는 운영상은 조직과 인사, 재정상 자율성을 준다. 대신에 성과 내놔라. 아까 나왔고요. 그 다음에 재밌는데 총정원은 무조건 대통령령이야. 총정원은 대통령 전체 정원이니까 대통령령이고요. 그 다음에 요 계급별 정원이 있어. 이 계급별 정원은 총리령 부령이야. 원래 다른 조직은 계급별 말고 직급별이 있어. 직급별이. 그지? 그래서 총정원은 대통령령, 이 전체 계급하고 요 직급별은 총리령과 부령이야. 근데 책임운영기관은 총정원은 그대로 대통령령이지만 요 계급별은 총리령 부령이고요. 요 직급별은 기본운영 규정이에요. 그래서 대통령령은 당연히 대통령이 만들 거고요. 총리령과 부령은 국무총리나 각부 장관들이 만들 거고 요 밑에 있는 기본운영 규정은 누가 만든다? 책임운영기관장이 만들 건데 요 기본운영 규정으로 만들 수 있는 건 뭐다? 직급별 정원이야. 그지? 9급, 7급 이게 아니라 행정구급, 뭐 세무구급 이런 것들은 기본 운영 규정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총정원은 무조건 대통령령이에요.
총정은 대통령령이야. 이건 틀렸습니다. 옳지 않은 건 답은 옳지 않은 건 2번이 틀렸어 이거. 뭐 해석이 좀 이상하다 이거는. 그다음에 임용은 무조건 중앙행정기관 장이에요. 원래 5급 이상은 대통령이 하고 6급 이하는 누가 한다? 장관이 할 텐데 요 책임운영기관에 들어간 친구들은 일체 임용권을 요 중앙행정기관 장이 가져요. 중앙행정기관 장이. 반면 임용시험은 요 책임운영기관 장이 합니다. 임용시험은 기관장이, 임용은 중앙행정기관 장이. 그 다음에 요 기관장은 5년 범위 내에서 정하되 최소 2년을 줘야 돼요. 2년. 이걸 3년을 바꿀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고요. 5년 범위 내 2년 임기제로 임명합니다. 원래는 일반 임기제인데 예외적으로 아주 전문성이 요구된다면 전문 임기제가 될 수도 있어요. 됐죠? 책임운영기관. 계속 법률도 나올 거니까 꼼꼼하게 봐보시고 다시 할게요. 총정원은 대통령령, 계급별 정원은 원래 계급별 직급별은 총리령 부령이지만 책임운영기관만큼은 계급별 정원은 총리령 부령이고 직급별 정원은 기본 운영 규정으로 정할 수 있게 해줘요. 그 다음에 임용은 무조건 중앙기관장이 해요. 중앙기관장이. 설사 5급 이상이어도 중앙기관장이 할 겁니다. 그지? 근데 임용시험은 책임운영기관장이 할 거고요. 요 책임운영기관장의 임용기관은 5년 범위 안에서 정하되 장관이 정할 거고요. 최소 2년은 줘야 된다는 거. 답은 2번 틀렸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책임운영기관 이제 1섹타 문제네요. 1섹타. 그 다음에 이제 제3섹타로 할 건데, 제3섹타인 그게 두 가지가 있다. 정부가 만든 준정부가 있고, 민간이 있어요. 민간엔 다시 영리민간이 있고, 비영리민간이 있어요. 그지? 또 법률이 다 따로 있다는 겁니다. 이 비영리민간 들어가면 NGO까지, 사회자본까지 들어갈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